BYD가 야심차게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SOC 기능이 아예 없이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가 이걸 부랴부랴 만들어서 나중에 1년 안에 셋업을 해줄 테니 한국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산정해달라, 이렇게 환경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는 물론이고 전국에 지금 깔려있는 BYD 딜러사들까지도 경영 난관으로 공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아토3에는 SOC 기능이라는 게 없는데요. 우선 SO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배터리 전기차에는 이 SOC 기반이 기존 BMS,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OC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량 하부에 깔려있는 배터리 패키지 내 배터리 쉘들의 전기 충전량 총합을 체크하고 이에 대해서 정보를 외부 전송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배터리 온도 등 안전 상태, 또 주행 가능 거리를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필수적인 배터리 충전량 체크 시스템 및 관련 전송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초기 개발 당시부터 범용적으로 개발 탑재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물리적 신호들을 BMS와 연동하여 구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SOC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배터리의 과부하를 막는데 상당히 역할이 있고 없고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SOC는 환경부가 국산이 됐든 외산이 됐든 이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 모두에게 필수 기능으로 요구를 올해부터 했어요. 고도화된 SOC가 있으면 배터리 과충전에 대해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BYD 코리아는 이제 국내 들어온 아토3 차량에 SOC 기능 없어서 중국 BYD 본사에 이제 요구를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SOC 기능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 빨리 개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는 지금 미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아토3 차주들에게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향후 1년 안에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라고 확약서를 써서 BYD 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확약서라는 것도 요식행위에 준하는 거지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1년 안에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낸 국고 보조금, 한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해주는 돈, 이거를 산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능은 없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할 테니 요식행위한 부분 문서만 믿고 산정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제조사는 완전체를 이루고 국가나 시장에 들어갈 때 모든 부분들을 미리 검색하고 로컬라이징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BYD는 우선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상태로 분석 가능한 부분 대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나면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보험엔 가입은 했어요. 그런데 SOC,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속 충전하는 DC 콤보 방식으로 하잖아요. DC 콤보에 준하는 SOC 모듈이 있어야지만 외부 충전기에 아토3가 DC 콤보로 몰렸을 때, 이 차는 70% 남았네, 이 차는 50% 남았네, 이 차는 98% 남았네 라는 배터리 충전량을 충전기가 알고 이에 대해서 과충전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미비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이 들어왔다가 실제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수입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급박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으로 본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EX30이라는 아주 스몰 사이즈의 컴팩트한 배터리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미 이제 산정이 다 끝났고, 금액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까지 누리집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도 중국 지리자동차의 100% 인수가 된 지리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차는 다 기능이 있고 들어왔는데, 아토3는 그 기능이 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아토3가 국내에 이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산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지 3,100 얼마에서 2,900 얼마로 떨어지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가성비의 우위를 보여준 부분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들어가 줘야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 차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이거를 개발을 나중에 하겠으니 믿어주세요 라고 확약서를 종이 한 장 써서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달라고. 그런데 이 SOC 기능을 잘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요가 적죠. 네. BYD3 됐던 아니면 아토3가 됐던 나중에 나올 시라이언 7이 됐던 간에 이 차량이 엄청난 판매량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OC 기능을 개발을 추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BYD는. 또 이 SOC 기능을 개발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OTA 방식으로 SOC 장착 업데이트를 해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차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SOC는 상당히 예민한 기능이고 클러스터하고 다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을 해서 원격으로 이거를 중국 본사가 됐던 아니면 BYD 코리아의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해서 BYD 코리아가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시켜줘서 이걸 OTA 방식으로 SOC를 소프트웨어를 넣어주겠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라든지 기존 우리나라의 수많은 외부 충전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들이 많이 있죠. 이 각각의 외부 충전기의 기본 포맷과 모듈은 동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SOC 기능을 제대로 이게 구현되느냐 이것들을 또 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신 호환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통신 호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네, 배터리 과충전을 이 외부 충전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끊거나 아니면 외부 충전기가 갖고 있는 기본 장치에 의해서 과충전을 막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OC가 기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 충전기 자체에서 그 기능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SOC 기능이 있게 되면은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투웨이 방식으로 양쪽에서 이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 기능이 아토3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BYD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은 이미 1000대가량을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여기가 법인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테고 일반 소비자들 분들도 있을 텐데 환경부가 이러한 기능에 대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향후 개발을 해서 넣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능이 아예 지금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또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매듭 지으면 현재 사전 계약 1000대에 물려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이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올 1월 국내 곳곳에 세팅된 BYD 딜러사들이 있어요. 삼천리 EV도 있고 DT 네트워크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제때 차량을 소비자한테 수요자층에다가 주지 못하면 이게 공급자 책임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제대로 공급을 제때 못한다는 건 책임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소비자가 상황에 의해서 계약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뢰도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B2B 때문에 사전 계약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전 계약의 2배를 물어줘야 돼요. 이 공급자 책임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BYD 딜러사는 중국 BYD에서 월 급여를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딜러사들은 차량을 판매해서 그 마진을 가지고 지금 2월, 3월 내지는 4월까지 간다면 그 와중에 전국에 세팅한 전시장, 운영하는 데 비용, 고정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해서 들어올 상황은 차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기업들은 수익 대비 비용이 많아지면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거나 내지는 딜러들에게 주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딜러사와 딜러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 난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SOC가 없는 차량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 기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충전을 커버할 수 있는 외부 충전기만으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규약이 없지만 국내에는 지난해 엄청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인천 청라지구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완전 전소가 되면서 아파트 전체에 손해가 엄청난 피해를 미쳤습니다. 물론 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과충전이 아니다. 이거 하부에 충격에 의해서 발생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원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터리 BMS 단에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이런 알림 기능도 발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화된 SOC를 지금 환경부가 각 제조사들한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BYD 코리아에서는 전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가 않아요. 왜 밝히고 있지 못할까요? 팩트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할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언제 개발되고 언제 세팅되냐, 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딜러사들은 그 반대죠. 이런 사전계약 고객들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딜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전체 생태계에서 앞뒤가 거꾸로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입사 코리아나 내지는 제조사에서 입장을 정확히 밝혀서 최대한 어느 시일에 언제 완료하겠다, 이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출해줘야, 그래야 딜러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떳떳하게 제품을 영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딜러사들이 BYD 아토3를 보는 분들에게 이 차량 사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조금이 산정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BYD 국내 일부 딜러사는 보조금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휩싸이면서 아토3에 대한 차량 인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 취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식 상품권을 일부 사전계약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토3의 후속작으로 국내에 선보일 모델들은 C라는 세단, 전기 세단, 그 다음에 시라이언 7이라고 하는 전기 SUV가 되겠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과연, BYD는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관세가 엄청나게 매겨지면서 그쪽 시장으로 들어갈 통로가 거의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국내 급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쉬쉬한다면 그거는 곧 다시 시장에 안착하는데 상당한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BYD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SOC 기능이 아예 없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고 한국 정부에 국고 보조금을 산정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